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소파이의 24년 1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기 소파이는 645밀리언 매출을 달성했고요. 저번 분기 대비 12%, 전년도 동기 대비 40% 성장하는 아주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순이익도 48밀리언에서 88밀리언까지 2배 성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매출을 보면 64에서 645밀리언까지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엉망이지만요. 가이던스가 550밀리언이었기 때문에 90밀리언 이상 성과를 창출했죠. 매출 세부 내역을 보면 이 주식의 주가가 왜 빠졌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는 20밀리언에서 98, 118, 149, 151 그렇게 성장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플랫폼 매출인데요. 플랫폼 매출도 87, 90, 97 그리고 이번 분기에 94로 감소했죠. 마지막으로 대출 매출입니다. 대출 매출은 322, 342, 347 그리고 330밀리언까지 떨어졌죠. 자, 그런데 기타 매출이 26밀리언에서 70밀리언까지 증가했습니다. 자, 기타 매출 저번 분기, 저저번 분기 계속 얘기했었죠. 약 53밀리언. 그러니까 대출 유동화를 통한 프리미엄 수익인 거죠. 그러니까 블랙락 같은 거대 기업한테 소파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대출 그 자체를 105%, 104% 이렇게 프리미엄으로 넘기는 것이죠. 자, 이게 좋은 걸까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대출 총량을 보면 홈 대출은 66에서 59 떨어졌고요. 개인 대출 가장 이익률이 좋죠. 15.3빌리언에서 15.0빌리언까지 감소했죠. 자, 학생 대출 얼마나 안전합니까?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학생 대출 같은 경우는 6.7에서 6.8빌리언 소폭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 총량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멤버십 같은 경우는 8.1밀리언 이번 분기에도 62만 2천 명이 증가하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갈릴레오 어카운트도 145에서 151밀리언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죠. 플랫폼 상품 판매도 695에서 98만 9천 건으로 증가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죠. 자산은 25빌리언에서 28, 30 그리고 이번 분기 31빌리언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부채도 24빌리언에서 25. 자, 예적금 같은 경우는 12빌리언에서 15빌리언 그리고 18.5빌리언까지 증가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적금 비율이 69%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금융회사가 60%대인 걸 감안하면 이제는 소파이가 완연한 은행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번 분기에 예적금이 3빌리언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 늘어난 예적금을 과거에는 대출 총량을 늘리는데 썼는데 이번 분기에는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늘어난 예적금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소파이의 전략은 예적금 이자를 많이 주고 그리고 수수료를 감면해서 고객들을 많이 끌어와야 되죠. 자, 이렇게 수수료가 1억 5,800만 달러에서 64만 달러까지 엄청나게 수수료를 안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적금이 늘어났는데 은행의 본업인 대출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현재 전체 예적금이 약 21빌리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금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예적금만 들어오기 때문에 2.8, 3.0 이번 분기에 5.1빌리언 5.1빌리언이 현금성 자산으로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고 보통의 은행들은 10%가 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급 준비율이 23.7% 엄청나게 안전한 은행이 돼버린 거네요. 자, 엄청나게 안전한 은행이 된 게 아니고 대출을 하지 못하는 현금을 쌓아뒀는데 대출 영업을 못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죠. 자, 깜짝 놀랄 일인데요. 이렇게 현금이 미쳐 날뛰는데 CB는 도대체 왜 발행했습니까? 지난 3월에 CB를 발행했죠. 약 700밀리언 CB를 발행했는데 1.25%의 쿠폰 연 2회 정말 싸게 자금 조달을 한 거죠. 하지만 29년까지 행사 가격은 9.45불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약 7달러 인근이기 때문에 어떻게 5년 후에 9.45불이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이건 기관들에게 퍼다 준 거 그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물론 12 발행이 기관들이 이 기업이 안 망한다고 믿는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렇게 낮은 행사 가격 그리고 현금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시비를 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출 유동화 그리고 시비도
정말 경영진들이 회사를 위한 거래가 맞는 거냐 이거죠. 자, 소파이의 전략은 높은 예적금 이자를 주고 수수료를 감면해서 멤버십을 증가시킵니다. 자, 이 멤버십을 가지고 가두리 양식을 하는 거죠. 이런 높은 예적금을 가지고 학생 그리고 퍼스널 대출로 활용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번 분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회원을 가두리 양식으로 가뒀기 때문에 매 분기 60만 명씩 증가하는데 파이낸셜 서비스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이 망한 수순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일 없이 현금만 늘어나서 다른 은행처럼 미국 채권이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은행이 망한 이유, 소규모 은행들이 망한 이유가 대출 영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샀고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폭락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패닉을 느껴서 예금을 인출했고 결국 지급준비 부재로 인한 합병을 당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소파이의 모습, 특히 경영진들이 실행한 시비 그리고 대출 유동화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현재 예대 마진을 보면 미국 전체의 예대 마진은 약 2.8%입니다. 자, 그런데 소파이의 예대 마진은 5.9%나 됩니다. 그러니까 미 평균 은행의 2배 수준으로 돈을 잘 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더욱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더 해야 됩니다. 자,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이자가 13.8%고요. 현재 채무 불이행률은 4.8%.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학생 대출 같은 경우는 5.6%의 대출 이자고 채무 불이행률은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사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학생 대출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 채무 불이행률을 보면 미국 상업은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3.1%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출은 약 2% 정도 채무 불이행률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5.1빌리언의 현금이 있는데 이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PER 같은 경우는 23.6,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이익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높아졌고요. PSR은 적정한 수준입니다. ROE와 ROA는 원래 은행들이 좋지 않죠. ROA는 1.12, ROE는 5.73% 됐습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처음으로 7억 3,800만 달러 플러스를 기록했죠. 왜냐면은 대출을 판매했기 때문에 대출을 블랙락에 냅다 다 팔아버렸죠. 자, 그래서 숏 비중 같은 경우는 12%에서 13%, 이번 분기에는 18.37%, 계속해서 숏 비중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파이의 주가 같은 경우는 개파락, 하락폭들이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정말 숏들에게는 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 보상 같은 경우도 이번 분기에 여전히 55밀리언으로 이익의 절반 이상을 주식 보상을 해주고 있는 이 경영진들 정말 문제가 많죠. 굿윌 같은 경우도 1.4빌리언 가지고 있는데요. 저번 분기에도 경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때 굿윌을 또 경비 처리하면 순이익은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정말 투자하기 싫어지는데 주식 숫자 같은 경우는 6억 8천이, 9억 1,600, 9억 8,200만 주까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늘었는데 주가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식수만 계속 발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늘어난 주식들로 내부자들은 10.3, 6.4, 1.9, 1.7 계속해서 주식을 내다 팔고 있죠. 그러니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CB 발행해서 주식수 늘리고 주식 보상해서 주식수 늘리고 자기들은 내다 팔고 주가가 안 떨어질래야 안 떨어질 수가 없죠. 정말 숏도르 천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Q2 가이던스를 보면 555에서 565밀리언 제시를 했는데요. 자, 이것은 저번 분기도 마찬가지였죠. 대출 유동화 부분을 제외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가이던스 대비 크게 나오는 것이지만 저번 분기가 550밀리언이었는데 이번 분기에 560밀리언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상당히 낮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본업에서 또다시 매출 증가가 별로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간 가이던스는 상향했습니다. 저번 분기에는 2.4빌리언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연간 가이던스를 2.4, 2.43빌리언으로 제시했죠. 그래서 30밀리언 늘렸기 때문에 연간 가이던스가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분기 실적 자동 매도 걸어놨습니까? 여러분들이 소파이에 자동 매도를 잘 걸었다면 아마 손실의 비중은 많이 줄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대로 놔둬버렸다면 많은 손실을 기록할 것입니다. 소파이에서 저도 비중을 줄이고 투자를 손실 처리한 이유는 본업에서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가두리 양식, 소파이가 늘 말하던 이 가두리 양식, 금융 서비스 매출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플랫폼 매출도 줄어들었고 현금이 5빌리언 가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출도 추가적으로 실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대출 유동화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예적금으로 현금이 넘치는데 왜 시비를 발행하냐 이거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 대출 유동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다가구 주택을 100원에 샀는데 누군가가 옆집에서 105원에 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월세를 받으면서 적당한 시기에 105원에 팔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투자 전략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살만한 다가구 주택이 많으면 괜찮죠. 왜냐면 100원에 사서 누군가가 105원에 팔면 빨리 사고 빨리 팔면 회전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살만한 다가구 주택이 많으면 맞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소파이가 대출을 계속 실행할 수 있다면 유동화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예대 마진이 5.9%입니다. 1년이면은 대출 유동화 프리미엄을 전부 커버하는데 도대체 왜 파냐 이거죠. 다가구 주택을 더 이상 살 것도 없는데 이 파는 놈들은 미친놈인 거죠. 1년이면 5.9%를 버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의 대출 유동화, 지금 쌓여가는 현금 도대체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이번 분기에도 약 104%. 학생 대출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 학생 대출을 104.9% 유동화 시킨 거죠. 자, 그런데 예대 마진이 5.4%였죠. 1년만 버티면 이 프리미엄 다 얻는데 왜 팝니까? 위험도 하나도 없는데. 뭐 10% 20%도 아니고. 더군다나 담보가 있는 홈대출 별로 많지도 않은데 100.9%에 유동화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미친놈들 아닌가요? 미친놈들? 자, C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담보대출, 다가주택을 사기 위해서 뭐 70%, 80% 담보대출하는 거랑 거의 다를 게 없죠. 자, 그렇다면 다가구주택을 더 사야죠. 계속. 더 사서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대출을 못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자, 그래서 소파이 우리가 다음 분기에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본업을 과연 잘하고 있는가. 자, 대출 유동화나 이 CB 발행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영 판단. 혹시 경영진들이 내부자 주식을 다 팔고 다른 큰 블랙락이나 이런 큰 회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쪽으로 이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판단력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분기 소파이가 또 잘 되길 기원하면서 다음 실적 시즌을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및 멤버십 여러분 감사합니다.